어세스먼트의 측면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두 번째, 글쓰기 접근법,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작문을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라는 부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꼭 진짜 제 강의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일 여러분들은 네 번째 챕터인 실제 예제를 활용한 강의로 빨리 막 돌려보고 싶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우선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글을 쓸 때는 독자의 마음으로, 글을 읽을 때는 필자의 마음으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을 쓰고 글을 읽으실 때 어학 공부는 여러분 공감 능력이 필수예요. 공감 능력을 여러분들이 있는 공감력, 없는 공감력 다 끄집어내가지고 풀 활용하셔야 되는 게 어학 공부예요. 왜일까? 여러분, 말을 왜 해요? 내 말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하는 말을,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사소통의 가장 1차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어학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물론 뭐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비언어적인 그런 언어가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는데, 뭐 그런 연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내가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에게 내 말을 전하려면 어때요? 상대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글을 쓸 때는 독자의 마음이 되고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글쓰기 수업이니까 독해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길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한테 글쓰기 시킨다고, 글을 써봐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항상, 저는 제한 시간을 줘요. 뭐 글쓰기 기술도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딱 주고, 자, 글을 한번 써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막 그럼 어쨌든 제한 시간에 그 칸은 채워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쓰는 거예요. 친구 다, 학생들이 공통되게 그래요. 그래서 막 정신없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싹 간단하게 저는 읽고 절대 첨삭 안 해주고 그 학생한테 한번 이거를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또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글쓰기를 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다 하는 말이, 쌤, 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자기가 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독자의 마음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칸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글을 왜 써요? 내가 내 일기면 뭐 일기도 다시 읽어볼 때가 있지만 대충 끄적이고 버리는 메모가 아니고 이걸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읽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글을 써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더라도 우선은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쉽고 간결하게입니다. 자꾸 민트, 얘가 이름 민트거든요. 시강이야, 민트야.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마음가짐은요,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쉽고 간결하게입니다. 여러분들 무턱대고 모범 답안을 일방적으로 받고 첨삭을, 1대1 첨삭을 많이 받지 못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무턱대고 어렵고 현란한 표현을 자꾸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있어 보이게 글을 쓰고 싶어 해요. 평가자가 내가 글을 있어 보이게 써야지 내 글을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진짜 잘못된 오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학생들한테는 무한 첨삭을 해요. 기술을, 글쓰기를. 얘가 글 써오면 그냥 써오는 대로 다 100% 첨삭해요. 사실 첨삭하는 게 되게 힘든 과정이고 어떤 뭐 기관에 따라서는 첨삭비를 막 되게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는 힘들지만 애들을 다 첨삭을 그냥 받는 족족 다 해주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참 글쓰기가 독학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라서 많이 안타까운데,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첨삭을 전문가한테 받아야 돼요. 첨삭을 받고 내가 수정해보는 과정을 정말 수도 없이 여러 번 거쳐야지 늘어요. 그게 바로 글쓰기거든요. 혼자 무턱대고 하려면은, 물론 혼자 무턱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경우,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서도 무한 첨삭을 해주진 않잖아요. 학원에서도 뭐랄까 답안지를 준다고 해야 되나, 모범 답안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세요 라는 어떤 정형화된 방식을, 틀을 아마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 방법대로만 글쓰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예요. 내 실력에 맞지도 않고 내가 이 표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뭔가 멋있는 표현을 막 쓰려고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표현을 쓰면 상대방도 이해 못해요.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혹은 저는 대충 이해해요. 얘가 뭔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거니, 얘가 이런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겠거니, 어디서 이런 거를 줘서 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는 하지만 내가 평가자라면 절대 그 글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글쓰기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런 유치한 글을 누가 평가해줄까? 당연히 제가 이따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란하고 어려운 표현 쓰지 않아도요, N2 정도 실력이 되면은 기술 40에서 45점 낼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논리력이에요. 구성력이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글만 쓰라고. 현란하고 막 표현력 위주의 되도 않는 글을 쓰지 말고, 좀 말이 세네요. 말도 안 되는 글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쓰세요. 다만 쉬운 말로 비논리적인 비문을 쓰면 안 되고요. 쉬운 말로 설득력 있는 글을 간결하게 쓰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술 실력 향상의 핵심,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핵심사항.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들었어요? 글을 쓸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독자의 마음으로. 읽을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글쓴이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여러분 장착을 하셔야 돼요. 어학을 하실 때는. 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그렇지.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기술 들어가도 진짜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는 자세가 진짜 많이 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잡는데 지금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